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민주당을 총체적 남국에 빠뜨린 김남국 의원이 자맹 17일 만에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 국회 윤리위에서 과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고강도 징계를 내릴 것인지 네.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행 전 비대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김남국 의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맹 17일 만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온 건지 아니면은 뭔가 윤리특위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소명할 처지가 못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체를 네. 분명히 규정 짓고 말씀을 네.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2016년도부터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해요. 네. 국회의원은 2022년부터 2020년. 아니 네. 2020년부터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되시기 벌써 4, 5년 전부터 예. 네. 코인을 하신 네. 건데 우리나라의 코인을 지금 하는 분이 627만 명이라고 해요. 아, 맞네요. 사실 이제 네. 코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이제 주식이나 은행, 뭐 펀드 투자가 아니라 지금은 네. 이제 가상화폐가 국내외로 다 어떤 그 투자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네. 있는 어떻게 건전하게만 하면 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불법적인 네.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10억 이상 굴리는 사람은 627만 명 중에 900명 분이 안 된대요. 900명. 네, 627만 명 중에. 그 중에 와. 완전히 들어갔네요. 근데 60억이 넘으니. 근데 900명인데 60억에서 100억을 얘기하니까 제 생각엔 90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네. 극소수에 그러면 들어가는 이렇게 정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코인 전문 사기 투자업자가 국회의원을 한 거죠. 아. 국회의원이 네. 코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아. 코인 전문 아. 사기 투자업자가 네. 국회의원의 옷을 입고 네. 진짜 무슨 일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네. 국정감사위에서도 또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도 코인 투자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업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런데 부업이죠. 이제 이 부업 잘리면은 이게 좀 골치 아플까 봐. 아. 왜냐면 17일 동안 안 오면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세비 반납하라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또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돈이라도 못 받으면 안 될까 봐. 아. 왜냐면은 7, 8년 동안 라면만 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막 빵꾸난 그 네. 운동화 신고 다니시고. 네. 아, 그러니까 옛날에 투캅스 보면 네네.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맞아요. 맨홀 통해서 나가보니 어마어마한 집이 네네. 있더라. 그러니까 네. 7, 8년 동안 라면만 드신 분인데 반달치 세비면 거의 한 7, 800만 원 될 거예요. 네. 너무 아깝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분 네. 어쨌든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하라 아. 했던 사람이 네. 지금 자기는 지금 일 17일 안 했으면 자기만 좀 반납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재명 대표 한번 제가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 대선 때 공약했어요.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아, 따라 네, 네. 국회의원들이 제일 안 하면 네. 세비 반납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네. 어땠냐. 네. 그 초선이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23년 3월 2일 기준으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겹치는 기간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두 분을 비교를 해보면 그 대표 법안 발의한 게 3건, 네. 공동 발의가 16건, 네. 그리고 국방위 소속인데 그 출석률이 42.11%예요. 아. 이분 재판 받으러 다니시고. 네. 그 본업은 더더군다나- 재판 받으러 예, 예. 다니시는 거죠. 본업은 이분은 본업이 재판이에요. 김남국 의원은 본업 코인이고. 아까 불법 투자자. 네,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인천 지역구는 3번 가셨대요. 아하. 당선된 후에. 지역 예,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도리가 그것도 좀 아니네요. 봐요. 또 그것도 한 번은 뭐 민생특위 이렇게 해서 당 전체가 그 지역구 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정진석 의원은 저쪽은 법안 대표 발의 3건 했을 적에 네. 29건. 네. 그리고 공동 발의는
이재명 대표가 16건 했을 적에 615건. 아하. 네. 그 이분은 외통위 소속이거든요. 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죠. 아하. 근데 이 정작 더 문제를 물을 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네. 해요. 저분은 네. 국회에 들어온 이유가 의정 활동이라기보다는 약간 방탄용 갑옷 입기 그렇죠. 위한 네, 네. 의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의 정체성은 그 범죄 의혹자이자 범죄 피의자이자 재판받는 게 이제 주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회 출석률이 42.11%라는 것은 아하. 뭐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탄 국회 때문에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 네,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 때문이잖아요. 네. 네. 방탄 국회 아니면 지금 국회 안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가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었던 유일한 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월 31일이 네, 네, 네. 회기가 그렇죠. 5월 30일까지였고 끝나니까. 6월 국회 1일이라 그래서 검찰이 뭐 했냐 이런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방탄 국회만 아니었으면 지금 회기 중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17일 동안 안 나왔다고 요거들 먹을 일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아하. 같아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네. 하루도 3일절도 안 쉰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계속 맞아요. 열려 있는 네. 것은 방탄 국회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선거 이후에 계속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 끊임없이. 정작 방탄 국회 열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 오시지도 아니, 않아요. 안 와요. 네네. 네. 상임위 출석 안 하시잖아요. 아니, 네. 일단 갑옷만 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용도가 한 분은 코인 투자를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옷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국회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됐으니 네. 정말 답답할 정도예요. 네. 네. 지금 이제 김성원 의원이 업비트 대표와 면담을 네, 한 네. 내용을 좀 보면 업비트 측에서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되고 또 그렇죠.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 세탁 의혹이 있긴 있었는데 점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17일 동안 안 나왔지만 네. 그 사이에 또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김어준 방송 아하. 유튜브에 출연했죠. 네. 뭐 그 겸손은 어렵단가 뭐 거기 출연하셔서 한동훈과 뭐 윤석열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자기를 수사했다. 아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너무나 소액을 했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예. 그동안 가서 했던 얘기예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이제 60억에서 100억은 또 소액이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여하튼 소액 투자자인가? 자, 이것의 발단을 보시면 예. 맨 처음에 2022년 1월 31일 날 새벽 4시 단 하루에 있었던 이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네. 빗썸에 있었던 62만 개의 코인 46억 원어치예요. 네. 그것이 새벽에 위믹스로 62만 개가 옮겨져요. 옮겨가죠. 네. 네. 그 위믹스가 업비트로 네. 그 게임 코인이죠. 그렇죠. 업비트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그 4개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져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클레이 스왑으로 가서 네. 또 다른 게임 코인으로 바뀌죠. 네. 이 아하. 과정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아, 정말 뭐 새벽 4시에. 옮겨가면서 정말 세탁하는 느낌이 새벽 드네요. 4시에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뭐 비싸면서 업비트로 갔다가 개인 지갑으로 네. 갔다가 또 클레이 스왑으로 가갖고 네. 또 다른 그 게임 코인으로 바뀌는 아. 이거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업비트에서는 자금 세탁의 의혹이 너무 짙다 네. 해서 FIU로 그렇죠. 이제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FIU에서 보고를 하면 자동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다 검증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검찰로 통고가 되는 것은 조사하라고 통고되는 것은 0.018%. 그러니까 10,000건 중에 18건.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FIU에서도 심각하다고 본 거죠. 네, 이건 그래서 검찰 세탁이다. 수사로 넘어가죠. 네.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그때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 네.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영장 부장 판사가 그렇죠. 압수영장 기각하신 거 기각했죠. 아시죠? 네. 아니 은행 계좌를 압수영장 기각하는 것은 거의 유례를 사례가 없어요. 찾아볼 그건 수 없는데 아주 쉽게 나오는 네, 영장이에요. 기각을 한 거예요. 인신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아직도. 그러니까 FIU가 그런데 통보한 거를 기각시키는 일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분이 특별 관리 대상이 더 된 이유는 네. 새벽 4시에 비정상적인 거래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액수도 42억 원, 아, 46억 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액수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 사이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헹구고 또 헹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PEPS라고 네. Political Exposed Person.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네. 정치인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인물들로 특별 모니터링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의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 모니터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정치인은 부업으로 하시니까 과감하게 하신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정리가 잘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뭐 처음에는 윤리위에 뭐 처음에 징계한다, 뭐 감찰한다 그러다가 탈당하고 나니까 뭐 없었던 일로 하려다가 또 국민들이 비난 여론하니까 윤리위에 올렸어요. 제소를 한다 그랬는데 제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윤리위원장이란 분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네. 지금까지 밀려 있는 거 딴 거 먼저 하겠다 이러고 있고 또 안민석 의원은 이 친명계 핵심이죠. 제명은 과도하다. 그러니 국회 출석 30일 정지 이거 하겠다는데 그럼 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놀게 해주는 거 이게 무슨 징계입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에 좀 많은 분들이 제가 토론 나가면 죄가 네. 없다고 그래요. 오. 이것은 물론 지금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 네. 혐의가 굉장히 짙고 네.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가지를 밝혀야 돼요. 네. 그 첫 번째가 자금 추처입니다. 네, 자금 근데 출처. LG 디스플레이 파는 걸로 했다는데 그게 안 아니죠. 맞는 거 네, 아니잖아요. 액수가 안 맞아요. 액수가 안 네. 맞으니까 자금 출처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로비 자금이냐 네. 아니 무슨 대선 자금이냐 네. 뭐냐 지금 뭐. 예. 뭐 에어드롭으로 받았냐. 네. 근데 또 일부는 에어드롭으로 네. 받았다고 또 시인도 했어요. 네, 네. 그걸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치인 아니고 우리 같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줬을까요?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네. 정치자금법 제3조 위반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60억에서 100억을 한 군데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유믹스한테. 네. 근데 이분이 몰빵 투자란 그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어디로 했냐? 마블렉스, 메타콩스, 네. 또 위믹스. 네. 이게 다 잡코인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 네. 공통점이 뭐냐? 다 게임 코인이에요. 그렇죠. 게임과 관련된 네. 코인이요. 사행성이 굉장히 커서 청소년들 옛날에 바다 이야기 못하게 한 그렇죠. 것처럼 맞아요. 사행성이 너무 커서 불법인 그런 그렇죠. 코인에 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잡코인이거든요. 맞아요. 코인으로 현금화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완전히 사행성으로 덮어지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가 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해충돌 의혹을 네. 조사를 해야지 돼요. 그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그 방지법이라고 네. 해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제출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소유권 외양간 고치기식인데 사실상 이제 가산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네. 또 게임머니법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그 법안을 발의를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입법 로비 의혹이 지금같이 김남국 그 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급이 안 돼요. 네, 네. 그렇지만 뇌물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뇌물죄. 만일에 이거를 입법 입증이 로비를 된다면. 하면서 코인을 줬다면 줬다는 그건 당연히 것이 인정이 뇌물이죠. 된다면. 그래서 네. 이제 세 번째 입법 로비 의혹에 따른 뇌물죄도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머니를 가상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청소년반 바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 네. 않습니까? 그 게임머니를 코인화해서 현금화해서 그렇죠. 특히 문제가 이것이 대선 직전에 네.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바로 자금 세탁 부분입니다. 네. 예. 이것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네. 부분인데요. 2022년 2월에서 3월까지 이때 그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수행 단장이자 네. 동시에 온라인 소통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펀드를 만들어요. 그렇죠. 코인으로 네. 가상자산으로 네. 이재명 코인을 만들었죠. P2E, 네. 플레이 투 원 코인, 메타 네. 로 해서 만드는 네. 그 네. 코인이죠. 그때 특히 2월 15일 날 위믹스 코인을 30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로 옮긴 것이 지금 네. 이상한 거예요. 네. 네. 대선 직전에 네. 2월 15일이면 대선하고 진짜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돈을 왜 그때 옮겼을까? 정말 이재명과 관련이 없을까? 아. 네. 만약에 관련이 없으면 범죄 수익
은닉의 의혹이 있고 네. 조세 포탈의 혐의가 있죠. 네. 이건 그렇죠. 이제 지금 혐의입니다. 혐의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그 이재명 대선의 자금 세탁으로까지 갔는가 네. 이것을 진짜 그 봐야지 되는데 특히 이제 그런 의심입니다. 아직은 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1년도 12월 20일 날 네. 대선 직전에 G식 백과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P2E라고 하죠. 플레이 투 원, 돈 버는 게임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 정책이다. 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또 22년 1월 10일 날 대선 선대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네. 출정식을 합니다. 네. 이것의 책임자가 김남국 의원인 거 네. 아시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 NFT 등은 아직 낯선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다. 네. 대표적인 NFT 코인이 바로 유믹스인 거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리고 또 그 22년 2월 7일 날 NFT 기반의 이재명 펀드 출시를 발표할 때 네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재명 펀드는 기존 펀드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NFT로 활용한 네. 새로운 시도의 신기술 펀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하는 걸 이재명 대표는 몰랐을까? 그렇죠. 알고서도 그렇게 대선에 공약을 했다면 네. 이것도 뭔가 공모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그 대선 직전에 왜 그 클레이 코인으로 자금 세탁에 그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지. 네. 아니 저도 뭐 우리 선거 때 진짜 잠을 못 자면서 한 표라도 얻으러 다니는 네. 그 시점에 아니 더더나 수행실장이 네. 그 사이에 이거 코인하고 있다는 게 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하긴 또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떨어지고 주식 투자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참 방산 업체. 사람들이 다들 네. 뭐 멘붕이 왔죠 그때. 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국방에 있으면서 방위산 그러니까요. 업체. 방산주. 예? 네, 이해충돌 법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해요.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가족은 이거 안 했을까? 코인 있냐? 물었더니 김기현은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게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거 누가 아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630만 네.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627만 명 네. 정확하게 정상적인 자산 운용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아닌 네.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제가 거론한 것만도 네. 너무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 네. 이제 그 소명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또 업비트나 또 그 비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이미 자료를 다 그 회사에 와서 네. 기록을 다 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장 찍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제출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다 제출했다고 또 처음엔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은 모른다고 그래요. 네, 왜냐면 그렇죠. 어떻게 탈당 전으로 네. 제출하고 나니까 탈당한 거죠. 그렇죠. 네. 아. 그 지금 네. 무소속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와서 대변인이 말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랑 제출한 바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네. 김남국 의원이 아직도 법사위 소속돼 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또 어떻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이러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김남국 두 분의 본업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아, 네. 도대체 국회는 이분들한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네, 네. 그렇죠. 정말 묻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이 코인 의혹에 묻히긴 했지만 민주당에도 돈봉투 의혹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던 이성만 의원이 지금 민주당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1박 2일로 참석 그 워크숍이었는데 이 리조트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네, 이런 정황이 지금 그- 네,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위장 탈당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탈당했다는 음이양 분이- 뭐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네. 탈당했다 들어오고 뭐 불려면 탈당했다 다시 들어오고 네. 이거 완전히 전매 특허인데 네. 제가 오늘 네. 타 언론사 보도지만 이거 진짜 갖고 좀 보여줘도 될까요? 예. 네. 조금 가까이 보여줄 수 네. 있다면 네. 아. 여기 보면 이정근 게이트에 등장하는 실명 28명을 28명. 다 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 네. 여기에 네. 보시면 네. 이성만 의원이 그렇게 한가하신가. 네. 제가 아. 이거 좀 드리면 네. 못 보신 분 계실 네. 것 같아서. 이정근 노트에 거론되어 있는 분들이 이건 언론에 다 보도된 거니까 네. 이번 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노영민, 유영진, 이재명, 노웅래, 김영배, 이원욱, 설훈, 김병욱, 김영진, 고용진, 신학님, 이상호, 성식경, 김기문, 성승원, 송기인 신부님 등이 거론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분이 다 범죄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정근 10억 수수 사건에 노영민, 박영선, 성윤모, 유영진, 이성만, 김보라, 강내구, 최영호 이렇게 거론되어 있고요. 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송영길, 이성만, 윤관석, 강내구 이렇게 거론이 네. 되어 있고요. 네. 또 취업 청탁 의혹에 노영민, 이하경 이렇게 네. 거론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이 리스트에도 두 번이나 거론이 되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제가 원래 그 박범계 의원이 네. 그 2년 동안 네. 그 김건희 여사 탈탈 털고 기소도 못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네, 증인 소환도 못하시고 그런데 이분도 그래도 가끔 그 맞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박범계 의원님이 이번 돈봉투 사건은 정치 탄압이 아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증거가 확실해 보인다. 네. 그러면서 그 3만 건의 불법 녹음 유출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정근 노트 여기에 그 돈의 흐름, 비명계, 친명계 네. 등등이 다 그 자세하게 거론되어 있는 거. 이것은 뭔가 분명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네. 한동훈 장관이 확증을 갖고 있는 거다. 아.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것은 미리 보고를 받고 4.19 기념식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이 4.19의 민주 열사들 앞에서 사기꾼들이 네, 하신 거 아시죠? 네, 네, 그때 맞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네, 앞에 두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특히 이제 여기에서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쓴 기자를 다 만났어요. 네.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100억짜리 CD 30 30장이 그때 거론이 되고 그 사진도 다 찍혀서 네. 카톡으로 다 전송이 됐어요. 네. 지금 100억짜리 CD 30장의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들은 듣긴 들었대요. 네. 그런데 기사에 썼죠. 음. 민주당이 아주 유력 정치인이다 이렇게. 아주 유력 정치인이다. 네. 아. 그래서 대선 저보고- 주자급이나 당 대표급이라는 제가 이제 얘기네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저보고 예. 이거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좀 오늘 네. 대선계 정치펀치 연구 아. 해달라고. 네. 아. 네. 수사해라. 네. 100억 원어치 CD CD. 3개의 30개. 소유주가 소유주 누구인지. 30개? 30개. 소유주가 누구냐? 소유주가 누구냐? 네. 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요. 네. 전 정권도 관련이 있고 아, 예. 네. 현재 그 이재명 네. 사단도 다 관련이 아,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송영 지금 이제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가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가 없으면 죄를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정치인이라고 뭐 달라요? 언론인이라고 다른가요? 네. 일반인하고 똑같죠. 그렇죠. 죄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로 당연히 풀려날 것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이 국회 사무처와 MBC 본사 사옥 그리고 MBC 본사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MBC 기자가 바로 그 바이든 날림은 이 기사를 쓴 장본이기도 하고 네. 또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 MBC 노조랑 경찰이 1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MBC 변호사가 동행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번 수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럼 뭐 언론에 이미 다 나왔으니까 네. 사건의 개요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임현주 기자가 과잉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임현주 기자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그 초본 등등 네. 거기에 이제 애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타사 기자한테 전달을 했다고 그러고 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의 그 열린공간 TV 네. 지금 이제 더 탐사로 바뀌었죠. 네. 네. 여기로 넘어가서 당시에 한동훈 장관 아파트를 건물을 무단 침입한 아, 맞습니다. 네,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미성년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네. 아파트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걸 사상 초유의 그 표적 수사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법 제71조에 따르면 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네. 이것을 언론 탄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요. 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MBC 압수수색한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언론 노조의 간부들이 여기도 수사하세요, 저기도 수사하세요. 그리고 그 수사관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아, 네. 그랬나요? 네. 아. 그래서 막 그 디스크 다 압수하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 컴퓨터 디스크 다 네.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때 MBC에 문재인 대통령 때 네. MBC 들어간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인도했던 언론 노조의 간부들이 지금 MBC의 경영진인 건 아세요? 그렇군요. 어. 아, 완전히 네. 이제 이때랑 저때랑 완전히 다른. 네. 그때는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에 네. 왜 언론사를 이렇게 탄압하냐라고 네.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왜 들어온 수사관들을 네. 언론 수사에 그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여기도 그때는 압수하고. 어용이었고 지금은 이제 탄압으로 몰고 가는 네. 건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네. 방통위원장 통해서 TV조선 재승인 안 해주려고 했고 그러니까요. 채널A 재승인 안 해주려고 점수 했고요. 조작했어요. 네, 점수 조작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MBC 김장겸 내쫓고 네. KBS의 그 사장님 네. 내쫓았잖아요. 네. 그 무효 판결 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사장 내쫓은 거, 네. KBS 사장 내쫓은 거. 네. 그게 언론 탄압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언론사 사장 내쫓긴 사람 있어요? 현재 없죠. 없어요, 네, 아직.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방통위원장이 이제 위법한 일을 해서 기소가 되니까 이제 면직을 어제 했죠. 네. 뭐 그게 뭐 유일하죠 지금. 그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네. 일반 공무원하고 틀려요.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기소가 되면 면직을 요청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면직이 인사위원회에서 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장관급입니다. 네. 고위 공직자이니까 당연히 그 대통령께 면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대통령이 제거를 하시고 네. 이것이 심대한 위중한 그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네. 사실 그 정도 되면 자기 뭐 지금 자기는 안 했다고 우기고 있지만 자기 밑에 사람 3명이 구속됐어요. 그 점수 조작으로. 그러면 심사위원장 내가 포함해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해야지 네. 국민에 대한 도리지. 자기도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그거 안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점수 조작하는 아니 공무원이 근데 어디 이제 있나요 그 지금? 윤모 교수 심사위원장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 국장, 과장 다 구속됐고. 다 구속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진짜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한상혁이라는 사람이 어. 그렇게 높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네. 굉장히 결정적인 그 도우미 역할을 한 분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아닌데 네, 맞습니다.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2020년 3월 26일입니다. 채널 A하고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4월 20일 날 TV조선을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요. 맞아요. 네. 그때 재승인 보류할 적에 점수 조작한 거죠. 네. 그때 왜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때 TV조선을 제갈 물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점수는 조작했으니 네.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이겼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한 거죠. 아. 이것을 그렇게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시계열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참 황당한 것은 네. 2020년 그때입니다. 3월 30일이에요. 그 3월 26일 날 채널 A하고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하고 난 며칠 후에요. 저녁 9시에 이건 MBC에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그 민변의 권경애 네. 변호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어. 그때 윤석열 씨 대통령께서 네. 검찰총장이었을 네. 때예요. 한동훈이 지검장이었을 때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아.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아. 나쁜 놈들이다. 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만 한다. 어. 이게 방통위원장이 현직 검찰총장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거 MBC 보도가 됐다니까요. 네. 아. MBC에 그 한동훈은 A 지검장이라고 익명으로 해서 보도가 됐어요. 예. 그렇군요. 이 사이에 그 3월 달에 다 총선을 네. 전후로 아. 지난 총선을 전후로
이때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방통위원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뭐 완전히 그냥 정권에 뭐 이제 예? 보세요. 주부 노릇을 한 곧 거네요. 이제 방통위원장 바뀔 건데 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막 뭐 얘기를 한다.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재명을 뭐 내쫓아야 된다. 그쵸, 그랬으면은 난리 문재인 났겠죠. 구속해야 된다. 막 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진짜 나쁜 놈이다. 네. 김정숙 진짜 똑같다. 뭐 이러고 욕하면 이거를 이름만 바꿔보세요. 그렇죠. 이런 식의 글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거기서 그칠 수가 없죠. 네.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 11월 24일 날 네. 6개월 정도 후에 네. 추미애 장관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상혁이가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뒤를 이어서 6개월 후에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내리시고 네. 견디다 못한 손발 다 잘리고 뭐 한 장관님 다 지방으로 다 쫓겨나고 네. 그 윤석열 사단은 다 쫓겨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견디다 못해서 2021년 3월 24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해서 행보를 걷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앞에 건 사실 몰랐어요. 음. 그래서 그냥 조국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도움이었구나 했더니 네. 그 전에 더 한상혁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있었다. 한상혁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요 이게 아까 TV조선하고 채널A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네. 경인방송이라는 데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기자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 회견 때 좀 뭐 무슨 배짱으로 그런 무슨 얘기. 뭐 배짱으로 무슨 그걸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십니까?라는 질문 무슨 하나 근거로? 했다고. 자신감으로? 그래갖고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자신감. 그 얘기했다고 아주 난리가 나고 뭐 문바들이 저 기자 쫓아내라 어쩌라 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교인방송이 거기도 조건부 재승이 맞습니다. 났는데 OBS. 거기도 지금 점수 조작 네. 그걸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한상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는 쫓겨나서 지금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김미애령 맞아요, 대변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알죠. 네. 참 이게 방통위가 네. 객관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들 밑보인 언론 손보는 조직이 돼버린 그래서 거예요. 이제 김혜령 기자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우리 출입 기자에서 제가 너무 네. 잘 알거든요. 예. 굉장히 똑똑하고 차분한 친구인데 네. 그냥 정치적으로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냥 평소 기자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지금 그냥 쫓겨나서 놀다가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유, 맞아요. 참.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공정성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슈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채용 특혜 의혹으로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소 10명 이상이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네.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선관위에서는 뭐 강도 높은 전수조사, 인사제도 개혁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내부 조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묘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그 노태악 그 선관위 위원장님 말씀을 좀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악으로 태어난 분 같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참 서함자가. 네. 그런데 네.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박찬진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네. 사무총장 하니까 뭐 급이 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높아요. 장관급이에요. 엄청 있는 자리예요. 송명석 사무차장 차관급입니다. 네. 이분들을 포함해서 신우영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을 다 수사 의뢰했는데 처음에는 그 자녀 취업 특혜 없다고 그랬었어요. 네. 없다고 그랬다가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지금 11명인가까지 네, 맞아요. 늘어났죠. 이거 전수조사하면 또 그 전에 나갔던 사람까지 네. 조사하면 이거 어디까지 예, 이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관리 안 하니까 지난번에 소쿠리 선거 사건 아시죠? 그렇죠. 소클 선거. 그거 아시죠? 소쿠리에 그럼요. 담아서 난리 코로나 났잖아요, 때, 그때.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네. 했습니까? 근데 그거 관리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아빠 찬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아빠 친구를 면접관으로 넣어서 아빠 예. 친구 찬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당 그 분들의 내로남불과 아빠 찬스 이용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빠 찬스를 써서 국가기관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지. 네. 네. 그런데 요는 이 사람들을 그러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아직 퇴직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그냥 면직해갖고 네. 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또 어. 살려줬잖아요. 네. 원래 일반 회사에서도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퇴직을 안 시켜요. 맞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네, 네. 그래서 퇴직금도 다 일단 갖고 있죠. 회사에서. 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특혜를 줬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지 않아도 아주 극히 일부 세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지금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4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특히 북한의 해킹 의혹과 네.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7건의 사이버 공격이 네. 있었는데 그중에 6건은 선관위에서 인지조차 못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숨겼어요.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거절했지 거절했죠.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냐? 보안 점검을.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 기업인 네. 금양통신의 자회사에서 컨설팅을 수의 계약해서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가기관이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안정국, 국정원의 보안정을 왜 거부할까? 뭘 숨긴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네. 캥기는 게 있어서 국정원 거 안 받고 아니,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그리고 하나? 저도 정부의 기관장 네. 했거든요. 정부의 기관장이 수의 계약한다는 것은 아주 네. 특별한 네. 아주 그 회사만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든가 네. 인 경우 아니면은 허락이 안 돼요. 음.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후원 기업인 금양통신 자회사에 수의 계약을 해서 네. 국가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네. 그 어떤 그 툴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의 보안을 이런 식으로 그 보안 업체를 선정을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북한의 해킹 의혹이 7건이나 있었는데 네. 6건은 인지조차도 못했고 네. 처음에 네. 자기들은 국정원에 통보 안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다음 나중에 인정했다니까요. 나중에 또 그것도 인정을 했죠. 네. 국정원에서 다 통보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이러한 선관위를 믿고 내년 4월 총선을 할 수 예. 있겠는가. 네. 근데 요는 또 노태학 그 선관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인 거 네. 아시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자 동시에 선관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분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다 임명을 했죠. 네. 네. 임명을 잘못한 죄도 상당히 크죠. 네. 큰데 아니 내년 총선을 믿고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태학 그 선관위 위원장은 사퇴는 절대로 안 한다. 네. 그렇죠. 이건 또 뭐예요? 사실 거기도 자기 책임이 있으면 네. 대법관이 어떻다 치더라도 선관위원장은 물러나는 것도 자기 책임을 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뽑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자기가 관리하에 있는 조직에서 지금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상관없어 이럴 수 있나? 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보안은 이렇게 뚫려 있고 네.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받지 않겠다고 하고 네. 뭐 그냥 아빠 찬스 다 써서 불법으로 맨날 무슨 채용하고. 독립기관이라는데 뭐 여기는 국민 위에 그냥- 있는 뭐 분리하는 곳인가요? 그냥 독립하게? 해방군 거죠 해방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가 그냥 오케이. 정부기관에 아직도 70%가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통탄할 일인데 네. 기능이 여기는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네. 기구예요. 그러니 국민들의 불신을 도대체 이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은 어떻게 네. 지금 불식시킬 수 있을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최근에 전혁 전 의원이 암투병 사기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당연히 안타깝죠. 뭐 누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힘겹게 투병을 하면 근데 이 좌파 쪽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뭐 빨리 죽으라는 식의 너는 이제 얼마 못 살아 뭐 이런 아유. 식의 입에도 삼키는 악성 댓글을 다는데 그리고 뭐 조국 비난해서 안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분들도 좀 아무래도 인간적인 도리가 있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최근에 문자를 좀 몇 개 네. 받았어요. 네.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저는 이제 그 우리 당의 그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사실 공개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음. 보내서 음. 그 전역
전 의원님의 전화번호 아니야. 어. 근데 저한테 보니까 옛날 전화번호더라고요. 네. 근데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제가 다 일일이 보내줬어요. 예, 예. 왜 보내줬냐면 그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렇죠. 얼굴이 너무나 안 됐다고. 네. 예. 그래서 음식이라도 좀 보내주고 싶다. 아. 그리고 그 대장암의 좋은 자연 치유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아. 이런 아이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주를 퍼붓고 이 전혁 의원만이 아니에요. 뭐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남국 코인 비판했다고 사고 났다 그러니까 사고 아, 나서 네. 죽직을 했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휴머니즘은 좀 그렇지 근데요, 않았으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에 고민정원하고 같이 네. 갔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거기 이제 개딸들이 다 모여갖고 바로 네. 옆에서 이렇게 갔는데 네. 그 고민정 의원한테 저는 그래도 고민정 의원이 그 같은 편이고 지도부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분 본인 말에 따르면 수박이기도 하고 개딸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민정 빰부터 때리고 시작해라. 아이고. 고수박 뭐 이러고 고밀정 막 제가 더 이상한 얘기 안 해요. 아, 네. 그렇게 욕을 퍼봐요. 그런데 아. 유튜브 동영상에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위원한테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팬다움 정치인이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양념이죠 뭐 또 양념. 그래서 네. 제가 그 뒤를 이렇게 옆에서 바로 붙어서 쫓아가는 고민정 의원의 아이고. 어. 심정이 참 아. 어떨까. 네.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유튜브에 그분들 있어요. 딸은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모인지 절신지. 네, 여야를 가리지 네. 않고 일단 휴머니즘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 김가람 당 청년 대변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 그다음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네 이렇게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후보가 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청년 대변인 하시는 김가람. 네. 왜냐면 그분이 이제 지난 2달 동안 합동 연설을 할 적에 이미 출마를 해갖고 네. 우리 당원 전부 앞에서 아, 예. 유세를 청년 했기 최고위원 때문에 후보로. 네. 네. 이미 우리 당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에요. 네. 인지도가 좀 있군요. 나머지 두 분은 저도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승패는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이제 원외고 호남이고 또 청년 네. 그걸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왜 이렇게 지도부가 약하냐 이런 말씀을 또 걱정의 말씀을 주시기도 네.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재선 의원들도 있죠. 삼선 의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우리 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시고 총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121석 중에 17석분이 없어요. 네. 그분 중에 이제 일부는 장관으로 가시고 되게 또 강남 네. 주변이고 네. 다 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재선 3선으로 나오시겠다는 김석기, 뭐 이만희 의원님, 뭐 송원석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영남 후보세요. 네. 사실상 저희가 수도권 인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제 영남 지도부다 이런 비난이 있는 판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총선 실패의 대가로 네. 치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호남의 원외이기도 하지만 예. 호남이라는 지역의 대표성, 청년의 대표성으로 이제 그분이 그 출마를 하시게 된 것인데 네. 일부러 당이 취약해서 누가 출마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출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내년 총선에 꼭 서울 수도권에서 네. 이겨서 네. 네, 이제 좀 그렇죠. 지도부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네. 된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한계가 그래요. 있다. 지금 현 지도부가 그냥 네. 허수아비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건 5인회다. 김기현 대표와 5인회 이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5인회가 있나요? 근데 이제 오인회라는 말씀이 이래요. 저도 이제 최고위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네. 사전에 네. 당 대표, 네. 사무총장, 네. 그리고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소 원장, 비서실장 이렇게가 네. 간단하게 그날에 체크를 해요. 네. 그러자마자 한 5분쯤 있다가 네. 바로 또 그 최고위원들이 다 들어가요. 이슈 네. 체크를 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이랑 또 원내대표 방에서 이슈 체크들을 좀 해요. 네. 현안 체크 같은 네. 거를.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장된 것 같다. 근데 제 말씀은
이제 지금 그것을 우리 당의 그 이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진짜 인품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에서 오셔서 아직 우리 당을 잘 모르세요. 아, 네.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래서 아마 그것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해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계속 상향 추세인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별로 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닌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그 사법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재명 또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님, 또 노홍래, 또 아시다시피 기동민, 이수진, 네. 또 뭐 진성준 네. 뭐 등등이 굉장히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커요. 네. 그런데 저희 이 생각에는 우리 당이 그런데 의존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네. 그거는 사법 수순으로 가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래도 외교 네. 그 성과를 좀 인정해 그렇죠. 주신 거. 네. 미국, 네. 일본.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 네. 불법 네. 파업 그렇죠. 노동이라든가 어제도 민노총 파업을 제대로 좀 막긴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법치를 지켜서 이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 정당은 그렇습니다. 정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김남국 코인을 보면 627만이라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60대, 50대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20, 30, 40대가 주로 대다수지 대부분이죠.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사실 우리는 잘 몰라도 코인 거래 어떻게 하는지 더 잘 알 거예요. 네. 그분들 딱 보면 이거 너무나 냄새가 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만 이제 저희가 매달릴 수는 없고 이제 우리 당은 그래도 그 이제 정상적인 지도부가 이제 최고위원마저 채워지고 나면 빨리 이제 선거 체제로 네. 돌입하는 거 예. 그것이 전 큰 대안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펀치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펀치를 날려주고 싶은 네. 분들에게 근데 이게 너무 끝으로 많은데 네.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소나기 펀치를 날리세요. 그래서 저는 자 김남국, 그다음에 한상혁, 그다음에 노태악.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행규 의원님과 재밌게 여러 가지 현안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 펀치 3방 맞으신 분들은 제발 좀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을 네.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